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가 지고 불꽃이 산 정상까지 옮겨붙으며 오랜 시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수시 고소동을 비롯한 마을 3곳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수시는 마을 버스를 운행해 불편을 덜겠다는 입장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양시의 유일한 섬,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통해 섬진강 하구를 본격적인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도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 중 하나인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오는 4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가 지고 불꽃이 산 정상까지 옮겨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불꽃이 솟구칩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간 불길이 능선을 타고 옆으로 번집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순천시 승주읍 유평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큰 불은 잡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가 지고 송전탑 근처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확산 방어에 돌입했습니다. 불이 송전탑 주위에 있어가지고 헬기가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접근 못한 상태에서 또 밤이 되다 보니까 진화가 이제 완료가 안 됐죠. 밤사이 확산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당국은 마을과 축사 근처에 소방차 20여 대를 대기시켰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각 거점마다 소방차를 배치해가지고 이 민가나 축사 등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현재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600여 명이 투입됐고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 10여 대가 투입돼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이 산 전체로 확산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동원된 헬기는 숲을 위주로 큰 불을 잡았지만 바람에 날려 옮겨붙은 불씨를 막기 위해 진화대가 나서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벌목된 나무와 낙엽이 높이 쌓여 진화대 작업은 쉴 새 없이 계속됐습니다. 불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게끔 발크로 전부 다 긁어가지고 못 넘어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그냥 연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렇게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순천시는 축구장 7개 정도 넓이에 임야 500타르를 태우고 하루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발화 지점이 도로에서 멀고 인근에 밭을 태운 흔적도 없다고 말해 화재 원인은 정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여수 고소동을 비롯한 마을 3곳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지경에 몰렸는데요. 여수시는 마을 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마을 앞으로 여수 바다가 환하게 보여서 카페촌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경사가 45도 가까이 기울어진 마을길. 오르막길을 15분 정도 오르면 주민 2천여 명이 사는 마을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에 마을 전체가 주차장처럼 변해버리는 것은 예산일입니다. 주민들이 마을 밖으로 나서려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콜택시는 잡히지도 않고 시내버스를 타려면 높은 경사를 등지고 1.5km 이상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짐가방을 들고 굽이진 오르막길을 매일 오르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댕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도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댕기가 불편한데 노인들이 또 생활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댕기기도 그런데 택시도 또 잘 안 와요, 여기로. 이곳 고소동을 비롯해서 국동과 거문도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 민원은 30여 년째 이어지는 상태.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지역 3곳에 마을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고지대에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최대 3km 구간을 이동하는 버스입니다. 현재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노선을 확정하고 빠르면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전체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만큼은 계속 그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까지만 저희들이 계속 돕니다. 오랜 교통불편과 관광객 집중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 올 여름이면 30여 년째 이어온 마을 민원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양에는 배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섬진강 자전거길의 종착지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잇는 보도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섬진강의 거점들이 연결되면 영호남을 대표하는 관광 벨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섬 배알도입니다. 망덕산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이라 배알도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이지만 섬 인근에는 수변공원과 망덕산 등 숨겨진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최근 이 배알도를 망덕포구와 있는 해상보도교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배알도와 망덕포구, 수변공원과 같은 해상 플랫폼들을 연결해 영호남을 대표하는 이른바 섬진강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섬진강 백길 보건 사업으로 망덕산에서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짚라인 시설과 그리고 이제 배알도 섬을 특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이 망덕포구 일대가 광양시 핵심 거점 관광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먼저 배알도 인근에 900m 길이의 짚라인을 설치하고 뱃길을 조성해 섬진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람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수상레저 스포츠 구간을 통해 인근 지역과 차별화된 해상 관광 자원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근 지역 상인들은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관광으로 방문한 관광객에 지속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섬진강 쪽이 됐든 백길 사업이 됐든 어떤 다리를 놓고 광양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 쪽으로 와서 구경을 하고 이쪽 광양 읍권으로 와서 먹거리 타운 쪽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광양시는 이번 해상보도교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1년 3월까지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 정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섬진강 관광벨트.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해상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어느덧 동장군도 물러나고 남도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연이은 미세먼지 등으로 한동안 외출을 나가지 못하셨던 분들, 가족들과 또는 연인과 함께 가까운 봄나들이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송효창 기자가 봄꽃 가득한 나들이 장소를 소개합니다. 산들거리는 봄바람, 그 안에서 함께 흔들거리는 형형색색의 튤립들이 꽃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알록달록 향기로운 튤립을 만나기 위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처럼 나온 거다 보니까 겨우내 이제 움츠려 있다가 이렇게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니까 가족도 환해진 것 같고 저희 기분도 환해지는 것 같고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활짝 핀 꽃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신선해지고 아주 생명의 역동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생명감을 공급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올해 1월 전국에서는 22번째, 전남에서는 8번째로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장흥 하늘빛 수목정원. 부용산과 억불산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난대, 수종 등 따스한 남도의 기후가 잘 반영된 정원입니다.
20여 년에 걸쳐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시작해 조성해서 만든 3만여 평 대지 위에 350여 종 명품 수목과 천여 종의 초화류와 야생화, 편백숲이 어우러진 수목원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좋아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23년이 걸려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자연과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5일부터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튤립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곳곳에 포토전이 마련되며 갈바람과 신데렐라 등 개성 있는 이름을 지닌 말을 타고 승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곳곳에 다양한 수종의 꽃과 나무, 여기에 미니 동물원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엔 가까운 수목원에 들러 가족들과 함께 꽃 구경하며 봄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남도의 대표 봄꽃 축제를 꼽자면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4월 4일 개막을 앞두고 축제장 일원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개막에 앞서 축제를 제대로 즐기는 요령을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암괴석이 우뚝 솟은 월출산.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벚꽃 백리길이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릴 때쯤 한바탕 축제회장이 펼쳐지는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을 활용하면 이른바 인생샷을 건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직 축제 시작이 아닌데 며칠 전이어도 이렇게 와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너무 좋고, 아무래도 사진은 그 벚꽃 저쪽에 가면은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하고 또 이쪽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지금 많이 찍고 있어요. 꽃놀이가 끝났다고 해서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축제장 곳곳에 체험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축제 기간 오후 12시가 되면 영암의 특산품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경매 행사가 매일 진행되고, 축제장 곳곳에 숨겨진 보물찾기와 도장찍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다양한 경품도 주어집니다. 축제 마지막 날은 전통 의상을 갖춘 가도행진에 이어 세계 민속 공연이 펼쳐지고 영암의 3대 민속놀이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 읍면별 특색이 담긴 향토 음식 판매관도 함께 운영돼 축제장의 먹거리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왕인박사 일본가오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82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준비가 다 끝났고요. 4일부터 7일까지 왕인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관광객 여러분, 영암으로 놀러 오십시오. 4월의 화사한 봄 기운과 함께 벚꽃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4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날간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무안 남악 신도시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2일 오전 10시 반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주차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의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접불꽃이 가연물질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섬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관리 방안 연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에는 전국 유인도서 470곳 중 60%에 달하는 267개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6교 개통과 함께 관광객이 늘면서 해양 쓰레기와 영내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5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남 환경산업진흥원과 목포해양대, 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리 방안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군의 노력을 느꼈다며 행복한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달여 동안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 성과를 소개한 뒤 도와 시군이 힘을 합치면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시군이 열심히 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도가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특히 전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은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 333건에
사업비 300억여 원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종결된 14건을 제외한 319건을 해당 부서 검토를 통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4월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로 조업하거나 포획 금지 기간에 조업하는 행위, 폭발물 같은 위험한 도구로 어업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불법 어업이 적발되면 어구를 몰수하고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포획 기간이 정해졌거나 크기가 정해진 어종은 은어와 쏘가리 등 14종입니다. 순천시가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지역 혁신 활동가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혁신 활동가는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인적 자원으로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모집한 혁신 활동가에게 연구 공모와 교육 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목포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의는 8일부터 17일까지 기억하라 행동하라를 주제로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 30여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전이 시작되는 8일은 국토 1호선 밴드와 풍물패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목포 유달동 대반마을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올해 정부 공모 사업인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50억 원을 들여 대반마을의 집수리 지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은 개항 이후 목포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마을로 현재 8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요 자전거 작가이자 항일운동가인 모길신 선생을 기리는 제10회 모길신 창작동요제 및 동시대회가 다음 달 4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동요제 예선은 오늘 20일 오전 열리며 본선 진출팀 20팀을 선발합니다. 동시대회는 공모와 현장 접수를 통해 추진되며 동요제와 같은 날 문화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고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10월 열릴 세계 한상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34차 한상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준비 상황 보고와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행사장 준비와 숙박, 수송 대책,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과 한상 기업의 1:1 비즈니스 미팅 확대와 기업 전시회 공식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18차 여수 세계 한상대회에서는 전 세계 60여 개 국가 재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기업인 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10일부터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광양시는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청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전체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구입 희망 도서를 신청한 후 신청 서점을 방문해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목포시와 무안군이 4월 한 달 동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세운 계획이나 사업,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현안과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성격의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기본소득제와 혼선을 빚으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 자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거죠? 이 사항은 민선 7기 네. 전남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과 농어민 취약계층에 이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그리고 저소득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 수준의 생활자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시군에서도 많은 공약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남도는 그래서 지난 2월 25일에 시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소득제 필요성 그리고 시군 간의 협조사항이 논의됐고 그리고 전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본 방침 그리고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본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 시군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시군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가 도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야가 4개 분야예요. 여기 농어민까지 또 소상공인 청년까지 해서 4분야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망라하는 그러한 TF팀을 구성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야부터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방침도 현재 확실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착수된 용역 결과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기본소득제라 하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의 완결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대상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복지수당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청년수당이네, 농민수당이네, 아동수당이네, 무슨 저소득층에 의한 뭐 753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300만 원 그냥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기본소득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걸 실시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1인 국민당 그 10몇 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한 200만 원 정도를 주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부결됐어요. 이게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도 결국은 재원이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이 가다 보면은 너무 시혜성으로 가가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아무튼 국민들 스스로가 부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취입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라고 이름만 붙였지 청년수당하고 농민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을 갖다가 넓혀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그 단체장들의 지적 과시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 잘 아시겠지만은 다 주고 싶죠. 네. 주려면 뭐가 있어야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농민수당만 해도요. 이 월 10만 원씩 15만 명의 농민을 주면 1년에 1,8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라남도 돈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하는데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그러면 보편적 복지로 가냐, 왜 또 선별적 복지로 가냐. 그리고 선별적 복지면은 받을 사람을 갖다 선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행정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치적 과시형으로 준비 안 된 이런 복지수당, 기본소득제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기본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뭐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여론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뭐 그러한 이유가 가장 현실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탈농업화에 대한 농어촌의 정착 기반이 현재 무너지지 않아요. 또 농업 인구가 1995년도에 약 48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2016년 기준을 보니까 249만 정도로 약 반절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산물의 해외 수출도 지금 완전히 거의 막혀 있는 상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농업 성장률도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유입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농업소득, 농민기본소득이 대두된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나 민주화나 개방화 이런 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이 가장 지금 소외됐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좀 추진이 될까요?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 간 관계자 회의도 개최를 했고 지난 3월 15일 날에는 기본소득제 도입 용역 보고회,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강주 전남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 권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시군 간의 기초조사료도 좀 자세히 좀 파악하고 조사도 하겠다. 그 다음에 6월까지는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이렇게 갖겠다. 그 다음에 이 용역이 약 5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지역민의 인식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기본소득제 관련 선행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고찰도 또 해야 할 것이고 전남 여건에 부합되는 그런 기본소득대 모델이 도입되려면 많은 사항을 또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월 이후가 되어야만이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성과품에 대해서 이렇게 납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어떤 그 도입 방향이 정해진다면은 후속 조치로 또 조례에 제정도 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련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우선은 그 실업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들에게 집중돼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농민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농민수당을 제대로 그 연구 검토해가지고 농민수당을 갖다가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갖다가 변질시켜가지고 짝퉁 기본소득제로 하려고 하느냐라면서 농민수당의 기본적인 그 취지, 그 다음에 농민수당의 금액, 대상 이런 것이 다 변질됐다고 그래서 우려를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민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여러 가지 또 저소득층에 주는 무슨 그 지금 우리 기초연금 같은 거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총괄로 해서 딱 상당한 금액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전남 지금 농민연맹에서도 얘기하듯이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기존에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강진이나 해남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전라남도가 더 제대로 지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순서가 맞지. 이걸 갖다가 무슨 전남형 기본소득제라고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하면 결국에 짝퉁 그 기본소득이 되는 소득제가 되는 거고 농민수당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하는 이게 복잡하게 얽혀지는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전남도 당국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아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서혜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농민소득, 그다음에 청년들의 자꾸 소득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업무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노동에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지 지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네. 그리고 농민수당 2항이 지급되는 거 있어서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드리려고 하면은 대상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농사를 짓는 영농 농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전남형 기본소득제로 가면은 농민 중에서도 받는 농민과 못 받는 농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소득 얼마 이상 기준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에서는 좀 어려운 취약계층, 소수자, 약자층의 소득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좀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면 이해는 가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추가로 얘기 더 해주시죠. 예,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급격히 발전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부와 소득의 어떤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또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좀 둔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악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 안전망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들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탈지방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비해 나간다면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감소,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둔화 이런 추세의 변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면은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이제 많은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선별적 복지 말 그대로 나눠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이런 복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라남도가 도입하는 전남민 기본소득제 농민단체에서 조금 전에 우리 민영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짝퉁 기본소득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농 강주 전남 연맹에서 농민단체들이 최근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고 전남 농민수당의 첫 단추 자체가 잘못 깨졌다. 이것은 전남형 소득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뭐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짝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농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대상이나 지원 방식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과 너무 괴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은 그동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생산 추세인 농민에게 사회적인 보장책으로 매월 일정에게 농민수당을 좀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해왔는데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하고 체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주겠다 이런 점에서 선별적인 방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하고 체제 생계비 이하의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뭐 기본소득제라는 개념과 정의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준다는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도 상반되고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난항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모범 사례라 할까요? 좋은 사례가 있는 게 해남군입니다. 네. 해남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그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19년도부터 이제 지급을 하는데 네. 15,000여 농가에게 월 소득 상한선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 넘는 빼고 5천만 원 이하의 15,000의 그 농가에게 연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5만 원이에요. 월 5만 원은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해가지고 지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그 소득 상한에서 제외되는 그 빠지는 농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드리는 농민수당의 취지를 살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라 할까 그렇게 되는데 그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금액이 커지면은 이를테면은 소득 상한제를 갖다가 높이 아주 낮춰버리면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취약계층이나 상공인들, 네. 청년들한테 넓히려면 이제 소득 상한을 더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상이 엄청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급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단체나 농민단체에서는 계속 그 빚 좋은 개살구니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그러니까
농민수당이라도 제대로 해라.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그 도움이 되는 금액을 좀 더 많이 해서 농민수당을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하면서 차츰차츰 넓혀 가야지. 갑자기 이것 조금 하고 농민 무슨 청년, 소상공인, 소수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다 늘리다 보면은 어디서 치지도 못 살리고 결국에 돈도 없으면서 말만 뿐이 된다. 이런 지적을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은 해당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연 6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급해서 거의 많은 농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우리가 그 모범 사례로 보면서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많은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점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하고 우리 그 지방 정부하고 지방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의 문제. 그리고 재원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이제 누구에게 줄 것인가 대상 선별하지 않습니까? 대상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선을 정확하게 지켜야 돼. 행정당국에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부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그 취지에 맞게 복지 사회보장의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잘 검토해서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대표적인 기초노령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5세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다가 지금은 소득 순위로 해서 어느 정도 또 하위 계층들에게는 25만 원, 30만 원, 이제는 30만 원씩 또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듯이 말하자면은 이 대상 구분을 갖다가 행정당국에서 아주 촘촘히 해야 된다. 그 점을 저는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뭐 더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대상을 4개 영역으로 늘려놓은 것은 목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해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전라남도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주려고 보니까 21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해남이 주는 매년 60만 원씩 이렇게 집행하더라도 전라남도 쪽으로 1,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월 20만 원씩을 이렇게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그것은 그냥 5,200억 정도가 됩니다. 전라남도의 복지 예산을 보니까 2조 6천억이에요. 2조 6천억 중에서 해남이 주는 수준으로 준다고 하면은 전체 복지 예산의 5%. 그리고 조금 전에 월 20만 원씩 주자 하는 공약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주려고 보면은 전라남도의 복지 예산의 20%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재정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영역에서 4가지 분야 영역을 갖고 있지만 어떤 영역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재원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남에서도 농민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 재원 대책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재원 대책이 있다고 해서 그냥 주기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농업 외 소득 수준이 5천만 원 이상 된다 하면 이런 분들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산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또 보조금 자체를 탔는데 그것도 위법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 의무 규정도 좀 주는 것입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같은 걸 잘 좀 수집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친환경 1번지여가지고 전국 친환경의 5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남군이 전라남도의 친환경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환경을 이행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또 준수사항으로 이렇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민수당을 집행하고 또 시행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농업 환경도 변해가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농민수당도 사실 첫걸음인 거잖아요. 이제 첫 시작 단계인데 분명히 이 부분도 보완해야 될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 나오는 목소들이 좀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가 단위로 지원하다 보니까 대부분 남성 위주에 이렇게 좀 지원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성 농업인들은 다소 좀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농가 단위보다는 농민 단위로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또 농업 경영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작하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정한다면 그럴 경우에 은퇴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더 다양한 의견들을 좀 담아내야 할 것 같고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뭐 고민해 왔겠습니다만은 농민단체들이 진즉부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관련 단체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러한 부분이 논의해가는, 결정해가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이고,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농업이나 어업이나 소상공인, 청년 다 자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얘기합니다만은 너무 확대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서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책과 착실한 준비 과정을 좀 거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점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러한 여러 분야에 확대해가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좀 연구를 심각하게 촘촘해야 될 부분이, 제가 판단할 적엔 그렇습니다. 지금 되는 무슨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또 기농자들한테 지원금이라든지 또 실업 청년들한테 주는 거라든지 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들, 그 다음에 아동수당 대상자들,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하려면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중앙정부하고 협조하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연구가 집중돼가지고, 그게 농민수당으로 한정되지 말고 우리 해남군의 전 국민, 우리 전라남도의 전 도민들, 뭐 생산 연령 인구 18세 이상의 성인들한테 전적으로 담은 얼마 지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는 것이 본 취지에 맞고 그런 방향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은 농민수당마저도 그 취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주 세심한 연구와 행정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 속에서 좀 더 발전된 방향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등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제.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 등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농업의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해 도민 모두가 누리는 농민수당, 기본소득제가 추진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4월이) 무색하게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로 화요일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찬바람 덕에 그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따라서 주 후반에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그리 세지는 않아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있어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